진짜 어깨가 무겁고요. 오늘은 한 2시간 반 자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하는 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움을 넘어가지고 여의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 월요일 주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확실한 대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 당선 직후부터 주말이 지나고 오늘까지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당대표로서의 공식 일정 첫날 대전과 광주 그리고 서울로 오가는 정말로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파격적인 메시지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짜 어깨가 무겁고요. 이게 당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이제 쌓여갑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제 생각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지금? 오늘은 한 2시간 반 자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정이 지금 대전 현치원 가는 일정이라 가지고 일찍부터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전해보기 전에 먼저 저희가 그래픽으로 오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하나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벽 5시에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한 국민의힘 지도부 가장 먼저 이곳 출발해서 가장 먼저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전 녹음을 해서 동시간대 라디오 방송 인터뷰가 3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참사 현장을 찾아서 조문을 했고 그리고 다시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오는 정말 숨가쁘고 살인적인 일정이었습니다. 글쎄 이현정 의원님, 아직 오늘 일정도 다 끝나지도 않았고 정말 많은 일정이 있는데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언론 친화적이라고 하더라도 첫날 행보치고는 꽤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정말 보름 동안 소화할 일정을 하루 만에 다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언론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슈들을 또 생산해내고 있고 그 행보 자체가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일단 어제만 하더라도 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일면에 사진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는 G7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진을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발, 이준석발 지금 회오리가 거의 여의도를 휩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워낙 방송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인터뷰도 거침이었고 그렇죠. 또 일정 자체도 보면 젊음을 그대로 상징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기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여당이 어떤 기사의 어떤 이슈를 제기를 하면 야당은 한편에서 이제 뒤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야당을 한편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야당이 지금 주요 이슈를 따라가고 있고 여당이 뒤에 한편 정당으로 지금 전락해버렸어요. 그만큼 이 이슈의 시장에서 야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당에 지금 명함을 못 내미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게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한순간에 내뱉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이슈가 좀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야당이 거의 어떤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어떤 인슈의 빈틈을 파고들기 어려울 만큼 일정들을 모든 행보들을 이준석 대표가 거침없이 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 이제 오후에 화면에 만나보신 것처럼 국회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취재질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의총 마치고 그 앞에서 브리핑을 드리는 게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시급한 뭐가 있진 않죠, 지금. 의총에 오실 거니까 별풍 때려합시다. 그게 현재. 공식 일정 첫날 언론 친화적인 신임 당대표 취재진의 일거수일투족 다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장현철 평론가님 아무리 근데 젊은 당대표로 하더라도 이렇게 일정이 많으면 주변의 최고위원들이나 혹은 당 지도부도 상당히 피곤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가 내부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긴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사실은 이 정당의 당권이라는 것은 지지율과 민감하게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 첫날 행보지만 신선한 평가를 대체로 다 받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이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현충원을 찾아서 이 천안함 유족분들의 눈물을 닦아준 것, 본인도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 피해자분들, 유족분들 위로하는 것, 이런 행보들은 다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제1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당대표 공식 일정에 바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이 건물 붕괴로 인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유족들 만나고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가 굉장히 강행군인 것은 맞습니다만 예. 강행군의 결과가 안 좋으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첫 공식 행보를 보게 되면 흠잡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 같은 행보,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뛰어넘는 파격 행보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과 이제 당직자들도 새롭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 행보가 국민의 호응을 받는 이상 계속해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또 특이하게 봤던 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미디어 프렌들리,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예. 이제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조금 인터뷰를 줄이거나 또는 무게를 잡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눈여겨 지켜봤는데 예. 아까 영상도 나왔지만 만약에 저기서 기자님들이 급한 거 있어요,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하면 아마 질문 듣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언론의 가장 친화적인 당대표로서 활동을 하는 것 역시 기존에 우리가 좀 거물급으로 무게를 잡는 여야의 당대표들의 어떤 언론 활동이나 정치 활동과는 결이 다른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 큽니다. 예. 여기 계신 두 분이 크게 한번 짚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꼼꼼히 그 첫 공식 일정을 따져보겠습니다. 첫 행보부터 여의도 문법, 여의도 관행이 깨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에 첫 걸음을 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아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번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장 대표님이 아이들 신고 보고 저희 아들이 제 마음 변치 않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아버지의 명예를 저희가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10년이 다 돼가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되는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이도하 변호사님, 눈물 내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좀 해볼 텐데 특히 전직 대통령들이 묻혀있는 안장돼 있는 국립현충원 대신 대전을 먼저 찾았다. 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당의 행사가 있고 지도부가 구성되고 뭐 신년이 되고 이러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그 현충원 갔을 때도 저희가 놀랐던 게 저도 사실 현충원에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에 지하에 무명용사비와 그 봉안 이제 위패가 봉안돼 있다는 거를 다시 그때 깨달았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대전 현충원을 가게 되니까 대전 현충원에 최근에 이제 순국한 선열들은 대전 현충원에 봉안돼 있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천안함 희생장병, 제2연평해전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희생된 사람 그리고 마리논 헬기 사고 순직장병 이분들이 여기 계시지 이런 생각을 다시 우리가 기억을 해주게 되니까 유가족들은 정말 그게 되게 우리가 기억해주는 게 그 보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구나.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이 뭐 영선이 이제 정치를 이렇게 휩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우리 같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눈높이를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하 변호사님 말씀은 기성 정치인들고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이제 첫 공식 행보를 하면 당연히 국립현충원을 찾아야 되는 그냥 당에서 이게 짜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국립현충원 가서 그냥 현충탑에서 이러고 오고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무명용사비도 있었고 그다음 대전현충원도 있었다 이런 걸 다시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유족들은 그럼 이제 국가가 기억해주고 야당이 기억해주고 이런 마음에 유가족들이 위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